해서 지금 고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네. 자, 약간만 더 늘리죠. 자, 네모를 정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 곱하기 3에 3등분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 3등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3개를 올리는 게 가장 빠른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3등분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요거를 반을 싹 나누고 여기로 위로 아래로 조금씩 나누자 해가지고 대충 눈치 봐가지고 3등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를 일단은 반으로 먼저 나누세요. 요게 반이 되는지 나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이쪽도 반이 되게 나눠보세요. 3등분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렇게 큰 대각선을 하나 나누세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지점에서 대각선을 다시 또 나누세요. 됐죠? 네. 다 된 거야. 자, 여기 대각선끼리의 교차점 있죠? 거기를 나누세요. 네, 수학이지. 자, 요것도 요렇게 나눠도 되고, 선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요거 하나 지금 나온 거를 재서 아래로 재주면 되겠죠. 자, 3등분. 어때? 좋지? 예, 요렇게 나누세요. 대충 눈치 보면서 나누지 말고. 자, 그럼 여기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쪽도 3등분. 이게 우리가 사진기가 다 이렇게 3 곱하기 3 비례로 그리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도 그 그리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그럴 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외워놓으면 아주 유용한 것이 뭐냐면 입체화 시킬 때, 투시를 먹었을 때 어떤 소실점을 갖고 네모가 이렇게 소실점을 갖고 좁아지는 형태가 될 때 여기에다가도 3 곱하기 3으로 나눠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중심을 나누고 그러면 이 중심이라는 게 이 네모의 중심이 앞은 넓고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중심을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또 이렇게 나누시면 3등분 지점이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투시를 먹게 되면 이 크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평면일 때는 눈치껏 살살살살 조정을 하면 되는데 네, 투시를 먹은 상태에서는 눈치껏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오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 교차점 요렇게 그리세요. 그럼 요 지점 나오죠. 그래서 소실점으로 요렇게 연결하시고 소실점으로 요렇게 연결하시고 대박 신기해요. 네,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네, 첫 번째 칸은 크고 줄어들고 줄어들죠.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저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해 못했어요? 네. 지금 이해했어.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아, 그래서 눈치껏 3등분을 나누지 말고 투시가 적용된 네모의 비례에 맞게끔 나눠준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려볼까요? 자, 앞에 있는 아이부터 접시 위치가 지금 요 토마토까지 높이가 여기에서 살짝 올라오는 위치에 있다. 그죠? 자, 토마토 위치. 그 다음에 뒤에 커다란 물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뒤에 육면체 있죠? 육면체 위치. 그 다음에 육면체가 지금 이 위에 과일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한데 어디쯤 있는지 위치 잡으시고 양쪽 위치 잡으시고 교차되는 지점을 한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뒷면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슬쩍 이렇게 그려서 있는 것처럼 찾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런 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기울어져서 서 있으니까 그 서 있는 기울기를 한번 쭉 그려놓고 위치를 찾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위치 조금 달라졌네. 가야 되고. 자, 이런 것도 요 붓끝이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의 형태가 대칭이잖아요. 대칭인데 이 붓을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붓의 형태가 이쪽과 이쪽이 반으로 나눴을 때 대칭의 형태이지만 얘가 지금 투시를 먹은 상태잖아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요 끝점과 요 끝점이 연결되는 그 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위치를 찾으셔서 그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얘가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 목 부분 있죠. 붓의 목 부분의 위치도 이렇게 같이 기울어진다는 거. 붓털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치들을 다 체크해 놓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조금 더 붓털은 내려와야겠다. 이해가시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에 그림자도 위치 잡아주시고, 네? 아, 감사해요. 자, 그리드를 활용해서 그렸지만 어색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리드를 활용한 걸 보고 정리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려놓은 형태 중에 전체적으로 어색한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도 얘가 살짝 좁아지겠죠.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약간 아래쪽으로도 시점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좁아지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요 사각형 끝 지점에 보면 튀어나온 지점 있잖아요. 요 끝부분, 그 부분의 위치를 찾고, 붓이 커졌네? 그럼 조절하시고, 자, 요 지점을 추측해서 요 지점을 가지고 쭉 연결해서 아래쪽에 보이는 요 면에 위치 있죠. 꼭지점. 네. 요 꼭지점의 위치를 한번 쭉 연결을 해보세요. 접시에 가려졌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딱 그리지 마시고요. 요걸 쭉 연결을 해서 그려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그려보세요.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다 그려주세요. 다 그려줘야 이 형태가 투시에 맞게 잘 그려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요 끝에서 얘는 요렇게 그렸고 얘는 그냥 대충 요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꼭지점의 위치가 훨씬 더 내려가고 시점이 달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위해서 내가 필요 없는 선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그 형태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붓이 조금 이렇게 해서 형태들을 조율을 해주고, 이제 형태들이 어느 정도 됐어, 그죠? 그럼 이제 테이블 같은 것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요거는 물체. 여기에 있는 정물의 크기에 대한 사각형이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공간도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뒤에 무슨 천 같은 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천이 이렇게 돼서 연결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화면 끝까지 다 그려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요 외곽 쪽에 이제 테이블이 이거 봐, 막 건드리고 가잖아. 네. 이렇게
테이블 선 그려주시고 해서 뒤에 마무리까지. 자, 뒤쪽에 테이블 선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봐서 테이블. 요것도 커다랗게 보면 커다란 사각형이 여기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큰 사각형이 테이블 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자, 됐어. 그 다음에 요거 토마토 조금만 더 다듬을까요? 형태를 완벽하게 100% 다듬어 놓고 안 들어가도 그려 들어가면서 다듬어 주셔도 되는데 난 좀 자신 없다 하시면 지금 조금 더 다듬으세요. 정확하게. 꼭지. 자, 요 꼭지도 지금 제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잡았는데 요것도 요 중심에서 요 꼭지 아랫면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꽃처럼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잘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 아랫면의 중심으로부터 요 꼭지에 꼬다리가 올라오겠죠. 네,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사진에서 안 보이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 형태는 그렸어요. 자, 이제 빛에 대한 걸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저는 그냥 안 지우고 그냥 갈게요. 자, 어두운 부분들을 정리하죠. 제가 지금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꺾였고 이쪽에서도 면이 한번 꺾였어.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꺾여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과일의 앞부분, 앞면이 있을 것이고 이 앞면으로부터 한 면, 두 면 이렇게 꺾여 나오는 거잖아요. 그 면이 어떻게 꺾여졌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면을 너무 세분화시키지 마시고 여기에서 가장 어두운 면만 먼저 하나로 묶을게요. 자, 그림자까지 같이. 여기서도 커다란 육면체의 어두운 부분 한 번 더. 연필은 최대한 길게 깎으셔서 옆면을 활용해서 그려주세요. 저 붓 같이 칠해요. 붓도 이 측면은 이 육면체의 어두운 면하고 같은 각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따로따로 칠할 필요가 없죠. 같이 칠해주세요. 자, 붓털은 몸통보다 어두우니까 조금 힘을 줘서 칠해줘도 좋겠죠. 자, 여기서도 이 육면체가 꺾인 각도를 보면 얘도 크게 육면체처럼 이렇게 네모로 본다면 이쪽 면이 분명히 어두울 거야. 그죠? 그런데 얘보다 면이 많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이렇게 나눠 보시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면대로 이렇게 나눠 보세요. 네. 자, 그럼 이쪽도 윗면이 밝고 이 아래쪽 꺾이는 부분이 어둡겠죠. 자, 쭉 칠해주면서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서 한꺼번에 칠해주시고, 자, 접시 안 그렸네.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접시 안 그렸는데. 그래야지. 내가 안 그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 탓하네. 자, 이렇게 같이 잡으세요. 음. 배경도.
지금 여기 육면체가 흰색이잖아요. 네. 네, 물체 중에 가장 밝은 색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접시도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더 밝게 할 것인가를 정해주면 좋고, 둘 다 흰색으로 일단은 가죠. 지금 아주 미세한 색을 구분할 땐 아니니까. 그러면 이 물체 중에 가장 밝은 색은 흰색들이야. 그죠? 그 다음에 밝은 아이는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요 과일이고, 그 다음 어두운 아이가 얘잖아요.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을 구분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일단 얘 한번 깔아주고, 연필선 방향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마토, 어두운 물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깔아주는 거는 물체 색을 위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물체 색을 명도로 구분했을 때 전체적으로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 명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구분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명도 색을 올리기 위해서, 물체 색을 올리기 위해서 칠해주고 나면 이 명암이 약해지죠. 그럼 다시 한번 명암의 부분을 한 번 더 칠해주는데, 이때 아까 칠했던 거하고 똑같이 칠하지 마시고, 지금 이 토마토가 이렇게 옆면을 보면 둥그러져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면 쪽으로도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꺾이는 걸로 인해서 어디가 더 어둡고 어디가 더 밝아지는지. 이 석고는 반사되는 물질이 아닌데, 물체가 아닌데, 얘는 반사. 약간 표면이 반질반질하기 때문에 반사량이 있죠. 그러면 이 토마토에 반사되는 양의 빛의 양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래쪽은 밝고 위쪽 꺾이는 데가 어두워. 그러고 나서 보면 진짜로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찾아가면서 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은 밝은 면이기 때문에 밝은 거 안에서 조금만 어둡게 이렇게 잡아가면서 형태를 그려 들어가시는 거죠. 자, 여기 반사광 표현이 안 됐는데 하고 지금 지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초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우게 되시지 마세요. 이거보다 이제 색을 더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반사광까지 다 내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자, 테이블도 흰색 접시보다 어두워야겠죠. 색깔 자체가 진하잖아요. 한번 깔아주세요. 하얀색만 남겨놓고 지금 다 깔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깔아주세요. 항상 색을 매기고 나면, 색에 대한 명도를 주고 나면 기본적으로 아까 초반에 깔아줬던 명암색이 약해져 보이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됐어. 여기 그림자가 있네. 그림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서 살짝 그려줘. 좋아. 한 번 더 쭉 해주시고, 자, 모서리 한 번 더 강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휴지 좀 보실까요? 휴지로 한번 톤을 문질러게요. 안 문지르고 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약간 거칠잖아요. 거칠 땐 살짝 문질러서 톤을 매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그만할게요. 요것만 문지르고. 자, 요거 문지를 때도 요렇게. 그렇죠. 전체 부항 문질러서 하게 되면 그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부분 문질러 줘야 할 부분들은 문질러 주는 게 좋아요. 자, 약간 톤 빼주고. 자, 여기 테이블도 테이블 방향대로 문질러게요. 자, 테이블 꺾인 방향 쪽으로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연필선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죠. 자, 이렇게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네. 아, 네. 시범 보여주면서 눈치 보네. 지우개로
밝은 부분만 체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빗을 정리해 놓고 네, 세부적인 명암은 들어가시면 돼요.